파트 1 스포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 축구,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할테레스, 그 다음에 대한테스도협회 1960년 제정 최초 태권도 경기 규칙을 제서란 제목의 논문들을 하나씩 또 나름대로 해설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스포츠 역사 연구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설명드렸던 부분들, 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역사 공부는 스포츠의 역사적 변천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현대 스포츠의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장래를 내다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의의가 있다고 본다. 뭐 문화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과거를 봄으로써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대 스포츠 이외의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농구, 축구, 야구 등만이 스포츠이지, 그럼 이제 프로스포츠 요즘들 하는 뭐 올림픽 종목이나 그런 부분들만이 스포츠이지, 우리 전통 놀이 등은 스포츠가 아니라는 문화 사대주의적 또는 스포츠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스포츠 플렁키시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이라는 이유는 지금까지 서구에서 들어온 스포츠만을 스포츠로 이해하고 동양의 스포츠 또는 우리의 스포츠를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며 서구 중심적인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부분들이 이제 그 이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론들도 굉장히 서구적인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고 또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데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쉽게 뭐 말씀드리면,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제 논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이제 미국 학자가 이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 19세기부터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모든 책에서 이제 체육 마찬가지예요. 생리학이나 운동생리학이나 스포츠 심리학이나 다 하면서 체육이라는 용어는 19세기부터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논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육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누가 마치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비추어서 그렇게 다 또 베끼고 인용을 해서 그렇게 또 체육이라는 용어가 그런 식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저도 배울 때는. 근데 아니, 그 전에도 체육이라는 용어라는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냥 마치 누가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면 그대로인 줄 아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증해보고 이것이 팩트인지 또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것을 밝히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에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굉장히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팀 스포츠들, 축구라든가 야구, 농구 이런 팀 스포츠를 하면 굉장히
뭐 사회성도 좋아지고 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겪은 부분에서는 결코 이렇게 주위의 친구들, 뭐 이제 우리 또 운동선수들 보면 오히려 이 축구, 야구, 농구 뭐 이런 팀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뭐 개인 운동, 개인 스포츠, 그래서 유도 뭐 이런 그 개인적인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 팀 스포츠보다 개인 스포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사회성이라든가 대인관계에서 좋은, 이렇게 평점을 받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연구들은 또 발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스포츠의 어떤 내려오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상식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연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저기 연구들도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배워왔던 거에서 의심을 한번 품게 되면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 연구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또 이제 뭐랄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연구를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좀 여담이 길었는데요. 자, 특히 그래서 서구의 일방적인 스포츠 문화나 이론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마치 진리처럼 전파하고 보급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잘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또 누가 뭐 남의 말을 믿기 시작하면 무조건 믿어요.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초록색 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이나 어디에서든 초록색 말, 뭐 하얀 말, 백마라든가 검은 말, 갈색 말, 여러 가지 뭐 전박이 있는 말들은 보셨습니다. 초록말을 찾으면 정말 그 노벨상을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독일의 학자들은, 독일은 굉장히 학문적인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래서 과거에 초록말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과거의 초록말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조작을 하죠.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변형해서 그런 스타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친구들은 이제 모방을 하죠. 그런 일본 스타일은 그런 이제 초록말을 이제 좀 꾸미죠. 그런 것들이 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예 안 믿어요. 뭐 그런 거 없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합니다. 근데 유독 이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론들은 무조건 검증해 보지도 않고, 맞아. 그게 사대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도 그렇죠. 유교문화권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서 뭐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그게 그냥 검증도 안 해보고 믿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런 이제 경직화된 오늘날의 그 스포츠 개념과 사고를 벗어던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옛날 어렸을 때 하던 자치기 이런 것들도 스포츠로 개발됐다면 충분히 스포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줄다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씨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처음에 민속놀이 뭐 문화로 하다가 스포츠로 정착이 됐죠. 그렇듯이 스포츠를 꼭 이렇게 지금 현대에서
하는 스포츠만을 농구, 배구, 축구, 이런 야구만을 스포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포츠로 발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제 외연의 확대를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문화사에서도 한층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벗어던지는 것으로부터 스포츠 역사 공부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즉 스포츠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안목과 시각으로 스포츠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바라보고 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의 눈으로, 정말 그래요. 제 눈, 또 아니면 객관적 제3자의 시각으로 이제 그 스포츠의 역사 문화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자 시도한 연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연구가 그렇게 뭐 무조건 옳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데요. 저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한국인의 시각에서 그런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결국에는 제일 좋은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시각으로 본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에서는 이제 스포츠 역사에서 1장,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 그래서 요 각주를 한번 밑으로 내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 체육 철학 회지 제 11권, 네, 제1호의 게재된 논문을 수정 편집한 겁니다. 제가 다시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좀 사연이 있어요. 왜 역사 논문을 체육 철학 회지에 냈냐? 역사학 회지에 이제 냈는데 그 제목 때문에, 그 목차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좀 파격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걸 하면서 그러면 이제 철학 회지에서는 좀 받아줄 수 있느냐. 뭐 그때는 그렇게 역사 철학 구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철학 회지에 좀 투고했던 논문입니다. 그때 참 되게 이렇게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단지 그 목차들 때문에 그런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제로서는 The Origins and Evolutionary Process of Golf. 그래서 골프의 이제 형성 과정에 대한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그래서 critical review에서 좀 비평, 지금에 와 있는 비판적인 연구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요 티오프, 이 이제 골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서론이라는 논문을 쓰면 서론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티오프라는 말을 썼다. 골프 용어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 쪽에서는 좀 거부를 당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굳이 저는 그런 굉장히 좀 확대, 굉장히 좀 요 당시에도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논문 꼭 뭐 서론 본론 결론은 이래야 되느냐, 뭐 관련된 용어로 하면 더 오히려 체육 스포츠 적인 논문으로서 더 좀
가치도 있고 뭐 하는데 그리고 주석도 다 달아놨어요. 근데 뭐 그 보수적인 생각에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 티오프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축구의 오프사이드란 용어를 축구 선수들조차도 업사이드로 혼동하곤 합니다. 그죠? 예. 진짜로 이 업사이드로 다 알고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이제 교양 시간에 이 오프사이드를 맞추는 영어가 있는데, 예, 우리 옆에 축구 선수들조차도 다 업사이드로, 옵사이드 1번 옵사이드, 2번 업사이드 했는데 다 업사이드로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용어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은 흔히 골프 경기 시작을 티업으로 혼동하곤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티오프입니다. 예, 지금도 골프 치는 친구들 보면 티업이래요. 티오프가 이제 이 티를 이제 없앤다, 치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예, 처음에 이제 티오프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골프에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시작 또는 선언의 의미로 티오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당시에 뭐 지금부터 이게 제가 이제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죠. 벌써 이때 게재한 논문인데,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진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뭐 받아들일까요?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형식을 굉장히 따지는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고 그 의미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 좀 해설해 드리면, 자, 근대 스포츠 이외의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직화된 오늘날의 스포츠 개념을 벗어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등만 스포츠이지 우리 전통 놀이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이진수 교수님 책에서 제가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진수 교수는 문화 사대주의라는데 저는 스포츠 사대주의 해서 스포츠 플렁키즘까지 좀 발전시켰는데,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친구시고 뭐 일본에서 또 유학하시고 우리 한국 이 체육사에서는 굉장히, 예, 거의 뭐 제일 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일 하여튼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저랑은 굉장히 또, 예,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순수 교수님 이렇게 골프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예, 그래서 한양대 계셨었는데 이제 서울대 나오셔서 일본으로 유학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뭐 박학다식 하시고, 제가 굉장히 뭐 역사 쪽으로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좀 서운했을 정도로 굉장히, 예, 지도 교수님보다 하여튼 공부나 연구는 굉장히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좀 이진수 교수님이랑 을 제가 많이 따르고 그래서 좀, 예,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찌됐건 이진수 교수님 굉장히, 예, 하여튼 이준수 교수님한테 저는 굉장히 많은 이 역사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벤치마킹 하게 되고 배우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뭐 연구회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안 하셨는데 이준수 교수님 따라서 제가 많이 학회도 다니고 뭐 진짜 하여튼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나중에 알았는데 저랑 또 친한 선배, 예, 고모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비하가 있긴 한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국 체육사에, 예, 한 획을 그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한국에서는 골프의 기원이라 하면 통설로 스코틀랜드 기원설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골프는 영국이 기원이다라고, 스코틀랜드가 기원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골프의 스코틀랜드 기원설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은 네덜란드나 프랑스 기원설이 그 역사적 기록이나 자료면에서 설득력을 입증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이제 동양은 잘 인정을 솔직히 안 합니다. 미국도 인정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유럽에서 기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 당시에도 논문을 제가 하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골프의 기원이 이제 영국이다, 기원 스코틀랜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쪽에서 뭐 양치기 소년이 목동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그냥 뭐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골프의 중국 기원설에 관한 주장이 되면서 골프 기원은 중국이라는 학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골프 협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골프의 기원은 스코틀랜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구도 말씀드리지만 축구의 기원은 영국이다, 잉글랜드, 그죠? 그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제가 왜 그게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이제 좀 알려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라고. 대부분 스포츠의 기원은 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설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아직까지 골프의 스코틀랜드 기원설만을 통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서구에서 들어온 스포츠로 이해하고 동양의 스포츠 또는 우리의 스포츠를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며 서구 중심적인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죠. 얘기했죠. 문화사대주의, 스포츠사대주의, 그리고 서구의 일방적인 스포츠 이론이나 학설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마치 진리처럼 전파하고 보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사대주의에서 탈피하고자 골프의 스코틀랜드 기원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과 사관, 역사관으로 골프의 올바른 기원과 형성 과정에 관해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그죠? 그런 포부를 박힌 거, 필요성을 박힌 거고요. 특히 이제 골프 기원설에 관해서 동양의 선행 연구를 링홍링, 이진수, 정구철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도 논쟁되고 있는 유럽의 골프 기원설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골프 기원에 관한 주장과 학설들을 살펴보고, 자,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학설들이 쭉 살펴보고, 이제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에서 골프의 기원에 관한 진위와 그 형성 과정을, 잠시만요, 좀 내리고요. 고찰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렇죠. 다시 이제 한번 정확하게 이 기존의 자료들을 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발견과 발명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데 몰랐던 것을 찾아내면 발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창조해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발명은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존에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다시 정립해서 발견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입니다. 요건
되고요. 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스포츠 사상사란 스포츠를 형성, 발전 또는 파괴시키는 사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이란 스포츠 사상사라고 하여 스포츠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역점과 시각을 두되 그것이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는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상사라고 해서 스포츠 사상사라고 해서 스포츠만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면 전두환 시대 때 이제 스포츠 굉장히 부각을 시켰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축구라든가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막 출범시키게 되는데 그것만 자체만 보면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왜 스포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치 또 뭐 사실상 우리 경제적 수준으로서 프로야구가 이제 1982년에 출범하게 되고 프로축구가 1983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생기니까 좋은 거다. 그리고 그럼 그럴만하지 뭐, 그게 아니라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배경들을 모르면 그 의도를,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사상사란 우리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안목을 길어내는 게 결국 스포츠에서 사상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문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사적인 면에서 스포츠 문화라고 해서 스포츠 문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배경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들, 문화적인 배경들, 일반 문화 컬처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뭐 월드컵 응원할 때도 그냥 월드컵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잖아요. 레드 데블스 해가지고 빨간 티 입고 월드컵 우리나라 응원했듯이 그게 과연 축구만을 위한 것이냐고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빨간 티를 입고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보이는 존재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내숭을 떨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친구들이나 또 하는 얘기들, 그 사람의 또 가정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사람 말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명해 봐야 분명히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